뉴욕 한인사회가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출근길 맨하탄 지하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10대 청소년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MTA가 무임승차 감시 민간 요원을 2배로 확대합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에 이어서 오늘 10월 1일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가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경축식을 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정신을 계승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15일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으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서는 이혜경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력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제79주년 8.15 광복절 행사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두고 두동강 났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이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무료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주일간 뉴저지 트랜짓 서비스는 모든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올여름 많은 승객들이 뉴저지 트랜짓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것을 이해한다며 일주일간의 무료 승차를 승객들에게 선물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엠트랙과 협업해 지연을 초래한 주요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일부 문제는 이미 해결해 최근 인프라 관련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앞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초유의 열차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15%의 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승객들은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며 열차 지연을 수시간 경험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승강장 장비 검사를 늘렸고 엠트랙은 주요 지연이 발생한 북동쪽 노선의 신호 시스템과 변전소 등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8월 한 달 패스를 이미 구매한 승객들은 9월 달 패스를 구입 시 자동으로 25%의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근길 붐비는 타임스퀘어의 Q 열차에서 칼부림이 벌어져 16세와 15세 소년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 중입니다. 어제 오전 7시 직전 맨하탄 타임스퀘어 42가역으로 진입하던 남행 Q열차에서 청소년들 간의 과격한 칼부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6세와 15세 소년은 그들이 알고 있던 또 다른 청소년과 말다툼을 벌였고 도중에 그가 16세와 15세 소년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용의자는 이후 열차에서 내려 도보로 도주했습니다. 16세 소년은 복부에, 15세 소년은 손에 칼을 찔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2배로 늘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발표한 2025 예산안 초안에서 내년까지 뉴욕시 전철 무임 승차 단속을 위해 비무장 민간 단속 요원을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민간 단속 요원의 2배 규모로 뉴욕시 내 전체 전철역 472개당 각각 2명씩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3,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민간 단속 요원을 50개역에 시범 배치한 결과 무임승차가 20에서 30% 줄었다고 전하며 민간 단속 요원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전철역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임승차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장 요원인 뉴욕시 경찰, MTA 경찰보다도 비무장 민간 단속 요원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직행 기차, 터널과 교량 통행료 등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매년 7억에서 8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올해 상반기 전철 무임 승차를 적발, 발급한 티켓이 6만 9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으며 무임 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42가 포트 오소리티 역으로 2,072건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9월 10일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이어서 10월 1일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이 추진돼 정부 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나면 사실상 대세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방송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10월 1일 뉴욕에서 열리는 CBS 주최 TV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 측은 아직 날짜에 동의하지 않아 벤스 상원 의원의 참석은 논의 단계라고 밝혀 토론의 규정 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CBS 방송은 양측의 부통령 후보 TV 토론 날짜로 9월 17일과 24일, 10월 1일과 8일을 제안했고 민주당 캠프는 10월 1일 개최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월즈 주지사는 X에 10월 1일에 봅시다 JD라며 토론 참석 의사를 밝힌 반면 벤스 상원 의원은 토론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벤스 의원은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팀 월즈와 토론할 것이라며 하지만 불과 3시간 전에 CBS 제안을 들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리스와 트럼프는 다음 달 10일 ABC 방송 주최 토론의 합의함에 따라서 10월 1일 부통령 후보 토론까지 실시된다면 유권자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무리한 인신 공격 등이 비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는 비판만 초래한다는 공화당 내 지적을 일부 수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 유세에서 종전과는 다르게 연설 상당 부분을 물가 문제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의 약점이자 자신의 강점으로 꼽히는 물가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막말과 비방을 일삼아 해리스의 상승세를 꺾기는커녕 트럼프의 사고가 비정상적이란 인식만 확대 재생산해 이번 선거를 정상 대 비정상의 대결로 만듦으로써 스스로 표를 깎아먹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는 오늘 연설은 평소와 다르게 경제를 다루는 지적인 연설이며 오늘은 우리 모두 지식인이라고 분위기를 잡으며 물가 상승 등 바이든 해리스 실책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판과 동시에 물가를 잡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모든 부처에 물가 하락 정책을 실시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상품에 대해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팀 면세 공약은 자신의 공약을 베낀 것이며 오는 16일 해리스가 공개할 경제 구상도 자신의 공약의 복사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웃는 방식에 대해 그건 미친 사람의 웃음이라며 그녀는 미쳤다고 말하는 등 막말 본능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고 해리스의 웃음은
트럼프는 인기몰이의 비결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5개 주에서는 우세, 1개 주는 동률이며 트럼프는 네바다주에서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 폴리티컬 리포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7개의 경합주 2,86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를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와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5개의 주에서 근소한 차로 트럼프를 꺾었고 조지아주는 동률인 반면 네바다주에서만 유일하게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5월 조사에서 바이든을 7%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다자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4%로 격차가 더 컸으며 해리스는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퀴니피악 대학이 8일부터 12일까지 펜실베니아 유권자 1,73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가 50%대 47%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할 다자 대결에서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우세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사퇴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요구했다가 면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은 해리스 캠프 관계자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주 해리스 부통령 측이 사퇴, 지지를 조건으로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소식통은 해리스 부통령과 고문들이 아예 이 제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바이든 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론 클레인과 접촉하려 했지만 이마저 성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측은 어제 뉴욕타임즈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최고위급 중재인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자신과의 대화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접촉 시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케네디 주니어 측은 해리스 측이 제안 거절에 대해 전략적 실수이며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이처럼 애타게 매달리는 것은 주소지 허위 기재 등으로 약 20개 주에서 투표용지에서 누락될 위기에 직면, 더 이상 몸값이 떨어지기 전에 자신을 세일자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 기반은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의 표박과 겹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측은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보다는 케네디가 출마해서 완주해 주기를 바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해리스 측은 3자 필승론, 트럼프,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해리스 등 3파전이 되면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의 표를 갉아먹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측이 케네디 주니어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셈입니다. 올해 대선이 초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경합주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시안계 유권자 규모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크게 못 미치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경합주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표율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0년 대선 때 아시안계 유권자는 전체 4%를 차지, 히스패닉의 15%, 흑인 14%에 크게 못 미쳤지만 투표율은 2016년 대선 때보다 40% 증가했으며 이 같은 증가율은 모든 인종 중 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계 유권자 규모는 2020년 7개 경합주 중 미시건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에서 승패를 결정한 격차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비슷한 투표율 내지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충분히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시안계 유권자 규모의 위력이 확인된 것은 2020년 조지아주 선거이며 이때 아시안이 트럼프를
축출했고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을 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계의 대체가 민주당 성향이지만 정당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공화당 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시안계 미국인은 특정 정당 충성파라기보다는 스윙 보터이므로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금리가 경제를 크게 제약하는 수준이며 이제는 물가 잡기보다는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 옹호론자인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금리는 경기가 과열됐을 때만 적절한 수준이며 경제에 매우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굴즈비 총재는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은 밝히지 않았지만 설사 현재보다도 금리를 내리기에 덜 우호적인 상황이라도 내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굴즈비 총재는 7월 실업률이 상승한 것은 안전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현재는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레피얼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있는 만큼 기준 금리 인하를 느리게 진행할 여유가 없다며 9월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다음 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보스틱 총재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9% 상승, 3년 4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는 발표와 동시에 나왔으며 이 지수 발표를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실업률은 4.3%로 약 3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듯 소비자들이 저가품 유통업체로 잘 알려진 월마트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최대 소매 유통업체이자 할인 매장으로 잘 알려진 월마트는 지난 2분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집계치가 4.2%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2개 분기의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측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물론 온라인을 통한 배송이나 온라인 주문 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픽업 등 모든 부분에서 매출이 급증했고 이 같은 매출 증가세가 수그러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의 이번 매출은 지난 4월 말부터 7월 26일까지 3개월간의 실적으로 가장 최근의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돼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고 저가품 위주로 쇼핑한다는 예측이 입증된 셈입니다. 이처럼 월마트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월마트 주도의 상승장이 연출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화장품 소매체인 울타 뷰티를 또 다른 큰손인 빌 에커먼은 나이키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 두 개 주식도 개장 전부터 치솟았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나소 카운티가 종교상, 문화적인 상황 이외에 마스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과 관련해 우리는 국제평화와 안정, 인권, 개인의 자유 등 공동가치를 수호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과 경제 안보 진전을 위해 쿠팡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가 특정 사기업과 이 같은 협정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혜 논란이 우려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란이 해리스와 트럼프 캠프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구글도 이란의 해커가 이들 캠프의 피싱 공격을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연방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 패하면서 사업 부분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자 모 회사 알파벳 주가가 어제 2% 내리는 등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맨하탄 최북단 하이브리지 파크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서 철수한 애플이 새 먹거리로 아이패드 등 디스플레이에 로봇파를 결합한 형태의 가정용 탁상 로봇 개발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8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1분입니다. 한미충효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